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거나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론하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에 북한이 일방적인 핵협상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핵 보유국임을 인정할 수가 없다.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선택 과연 협상일까요? 아니면 핵일까요? 주권과 생존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던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문성묵 전문연구위원 나오셨고요. 또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이제 남은 거는 북한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글쎄 북한과 핵협상을 못하면은 핵 보유국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좀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이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앵커께서 지금 해결이 안 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 네. 북한은 아마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결코 보유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을 보유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으로 돼 있고 예. 불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자기들의 핵 개발을 적법한 그런 행위로 인정을 받고 모든 그 제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결과는 아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네. 지금이 이제 골든 타임이냐 하는 문제는 아마도 말씀하셨듯이 이란 핵 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도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국제사회에도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한 측면이 있고 예. 또 다른 한 측면은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북한의 핵 역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차원에서 하루빨리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네,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는 공감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그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핵무기를 가진 국가하고 예. 실제로 국제정치적으로 그 핵무기에 상응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국가, 핵 보유 국가는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핵 보유국주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핵 보유국주의를 가진 국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13년 2월 12일 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도 이제 대북 제재에 참여를 했고요. 그해 6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더 이상 핵 개발을 불용하고 그다음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그 핵 보유국 지위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 핵 협상 이후에 지금이 골든 타임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골든 타임이 이미 지났죠. 왜 그러냐면 1차, 2차 핵실험은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3차 핵실험은 사실상 위협이 되는 핵무기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형화, 경량화를 추구하고 또 과거와 다르게 플루토늄이 아닌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차 핵실험 이후에 바로 사실은 이제 그 북핵 개발을 저지하는 행보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다 늦은 감이 있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이 이란 핵 협상을 타결하고 나서 이 탄력을 받아서 북한 협상을 이렇게 빠르게
시급하게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가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을 어느 정도 단계에서 유지하고 이란 핵 협상 정도 타결이 된다 그러면 오바마 정부로서는 사실 뭐 크게 급할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보다 시급하게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변국과 협력을 하고 이니시티브를 쥐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 핵이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핵이 이제 미국에 맞서는 수단이다, 즉 생존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은 정말 핵이 없으면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죠. 그건 왜 그러냐면 소련이 붕괴할 당시에 네. 미국보다 핵탄두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구상에서 강력한 핵 보유 국가였는데 예. 체제가 붕괴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외부 위협이나 외부 군사적 위협이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 내부적인 위기의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정권,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적인 요인이 훨씬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외적인 요인으로 핵 개발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건 사실은 뭐 그거는 타당성이 없고요. 지금 좀 아까도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북한 주민의 식사량이 그 식량 배급량이 40% 줄었다고 하는 건 예,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의 핵심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뭐 경제 상황이 호전됐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비공식적 시장화의 착시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어떤 북한 주민의 기층 대중의 전반적인 생활은 훨씬 더 악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난, 그다음에 취약한 정권 기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조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위기인 거지. 핵하고 사실은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이란 핵 협상 이후에요. 핵에 대한 북한 자국의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고요. 대담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우리는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포기하거나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우러나는 그런 대화에는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정이 일어나고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고. 네, 문 의원님 이게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일단 이란과 자국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핵무기 말씀하시듯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네. 3차례 핵실험을 했고 예. 또 그런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수중에서도 발사하는 그런 미사일 실험도 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자기들이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듯이 핵 보유국 지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서 5개 핵 보유국의 핵 보유국 지위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국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저 지재룡 대사가 지금 시점에 저런 발표를 한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북한이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김정은이의 발언이라든지 그렇죠. 또 그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에 그렇습니다. 또 그 중국 참전에 대해서 감사하고 꽃다발 보내고 뭐 일련의 조치들이 이제 그동안 얼어붙었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주중 북한 대사가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북한 핵 개발을 반대하고 또 제재에 동참을 하고 이것은 결국은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더 이상 그런 태도를 좀 바꿔서 우리 입장을 좀 지지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북한이 저렇게 자기들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고 마치 핵 개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적인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글쎄 이제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핵 보유국으로 좀 인정받고 진입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이란하고 다르다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라는 대화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란은 말씀하셨지만 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핵 기술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잠재적으로 분쟁이 정말로 이란이 핵 개발을 하면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개입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다르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명시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어요.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 기술을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인정을 했지만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체제를 지금까지 지탱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건 오판인 것 같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에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0945에 지금 그 직면해 있거든요. 20945는 사실은 캐치홀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핵이나 미사일 관계되는 직접적인 그런 거래가 아니라 네. 의심이 되는 모든 거래까지도 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금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은 북한에 굉장히 압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대북 그 유엔 제재가 사실 가장 강력한 게 이제 그 세 차례거든요. 물론 이제 훨씬 더 많은데 다양하게는 네. 이걸로 인해 사실은 북한 경제가 대단히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외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북중 교역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이 북한을 살린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핵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로 인해서 핵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북한이 그 회생할 수 있는 길들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북한은 오판하는 거죠. 핵이 정권을 안정시켜줬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북한의 오판이다. 근데 북한 핵에 대해서 저희가 쭉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란 핵과 자국 핵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핵 기술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 무기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이제 겁니까?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제 같은 핵을 놓고 이란 같은 경우는 네. 이 핵보다는 사실은 경제를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핵 때문에 많은 제재를 핵 기술, 핵 개발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았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회생을 위해서 지금 핵을 포기하는 물론 부분적인 그런 평화적인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았지만 네. 그런 입장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핵이 마치 자기들의 생존권이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것이고 이렇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못 먹고 어떻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핵은 쥐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란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어서 이 중도적인 정권이 그런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지만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오히려 3차 핵실험을 하고 그렇죠. 오히려 협상을 반대하고 지재룡 대사가 얘기했듯이 이제는 핵을 포기하는 협상에는 나가지 않겠다. 비핵화를 논의하는 육자회담에 안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이란과는 핵에 대한 핵 개발의 동기와 핵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특히 핵 개발의 수준이 전혀 다르고 이란 같은 경우는 핵 협상을 처음으로 시도해서 이번에 타결한 것이고 북한은 남북 간에도 합의를 했고 미북 간에도 합의했고 육자 간에도 합의했고 모든 합의들을 다 깨고 핵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핵에 대한 동기부터 입장까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란 핵과 북한 핵의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적대시 정책으로 일관하면 이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같아요. 미국에 계속해서 책임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실제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네. 체제 위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한이 이 재래식 전력이 역전되는 시점을 이제 논란이 있지만 네. 대충 80년 정도대로 좀 보거든요. 그럼 재래식 전력은 사실은 유지하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럼 8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북한은 사실은 그 한국군과 한미동맹 연합 전력에 대해서 재래식 전력으로는 사실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요. 근데 그중에 가장 값싼 방법이 사실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외부적인 어떤 적대적인 위협이 아니라
스스로의 군사력이나 어떤 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그 대안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자꾸 이제 그런 자기들의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걸 그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핵무기가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예. 핵물질, 터트리는 기폭장치, 운반 수단, 그다음에 이것을 관리하는 그 로켓 사령부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그 조선인민군 전략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일관된 체계가 완성이 됐다고 판단하고 그렇네요. 있기 때문에 예. 자기들 입장에서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북한은 사실 요 핵물질 개발 단계거든요. 저 이란 같은 경우는요. 예. 그리고 기폭장치 일부 기술을 지금 확보하려는 수준에서 협상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들어가 보면 북한은 이제 사실 이란과 다르게 자기들이 이미 완성된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압박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수준으로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을 끌어들여야 되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그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 박사님 말씀에 조금 보완을 해드린다면 북한의 그 핵개발 의도가 이제 군사력인 격차를 갭을 메우고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속내도 있지만 또 다른 정치적인 속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대남 전략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북한이 6.25 전쟁에 실패하고 김일성이가 제2의 6.25를 일으키지 못한 것은 역시 한미동맹이란 말이죠. 한미동맹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북한이 국리 끝에 내놓은 것이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면서 지금 금방 보셨지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미국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그때 가서 핵 포기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일련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이런 핵을 이용해서 한미동맹에 금을 내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다시 말하면 대남 전략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핵 개발이나 핵무기 자체도 그렇지만 그 대화를 못하는 것, 이 문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대북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냐, 이것이 일종의 핑계인 것이냐, 아니면 실제 미국에서 약간의 조금 더 융통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미국도 그동안 애를 많이 썼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네. 그런데 상황상으로 보면 정전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적대 사령관 간의 협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 미군 장군이 하는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 간의 법적, 제도적으로 적대 관계예요.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에는 수교가 되지 않았으니까 정상화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선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방어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북한이 도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미군 장교를 도끼로 살해하고 미군 해군 그 정보함을 납포해서 1년 동안이나 억류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개발했을 때 1차 핵 위기 때 미국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북 직접 접촉을 하고 제네바 합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단 말이죠. 이 미국이 북한에게 많이 속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말을 이제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대화에 나가겠다는 것이죠. 북한이 그동안 여러 가지 미북 대화, 육자회담을 통해서 시간을 벌면서 마치 핵을 포기할 것까지 하면서 뒤에서는 핵을 계속 개발했단 말이죠. 네. 미국이 그것을 그동안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그런 트릭에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최근 동향을 보면요. 당 창건일이 10월 10일인데 이때 전후로 해서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뭐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또 최근에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이 좀 포착된 내용이 있거든요. 실제로 올 하반기에 어떤 도발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김정은의 국정 운영을 보면 네. 상당히 도발적인 면이 많아요.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고강도의 핵실험이나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고강도의 무력 그 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좀 그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이후로 중국의 태도가 변했어요. 왜냐하면 1, 2차 핵실험까지는 뭐 중국이 미온적이었는데 3차 핵실험으로 이걸 빌미로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군사력의 전진 배치를 아시아에 시도했거든요. 네. 이건 중국에게 상당한 그 국익의 그 나쁜 점을 초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중국은 사실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이걸 강력히 막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북중 관계가 나빠진 어떤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10월 그 당창건 기념일에 만일에 그런 고강도의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거다. 중국도 사실 인내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오히려 김정은 정권 자체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속 그런 그 어떤 과시성, 시위성 시위는 하겠지만 실제로 중저강도를 넘어선 고강도의 도발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것이 제 판단입니다. 북중 관계가 사실 최근에 좀 유화적인 기류가 보인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발을 하면서 찬물을 끼얹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장거리 로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사한다고 하면은 항상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은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항상 핵실험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같은 패턴을 반복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왜 그러냐면 이 핵실험과 또 이 미사일은 사실 한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핵 위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그걸 날려보낼 수 있는 운반 수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미국을 움직여서 미국을 자기들이 원하는 페이스로 바꾸려면 적어도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핵실험을 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정은이의 어떤 그 판단이나 행동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즉흥적인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한다면 결코 그런 무모한 결정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보면 북한의 결정들이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판단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네. 또 김정은의 그런 판단과 행동을 밑에 참모들이 그걸 제재하거나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죠. 네, 실제 도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근에 북핵 문제와 북한 동향들 짚어봤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문성묵 전문연구위원, 톨연구원의 조한번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